일단은 친척집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교장과 친척이 아니라면. 그럼 두 번째, 전입 주소가 하필 딸을 전학 보낸 모교의 전세권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화여고 재단이 전세권을 갖고 있던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건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위장전입하고 보니 하필 이화여고가 전세권을 갖고 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은 이화여고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정 의원님. 이화여고 졸업생이죠. 뭐 이화여고, 이화여대 동문들의 그 끈끈함이라는 거는 저를 이화여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어떤 그 자매라는 게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신모 교장 선생님이 그 전세대에 사택을 살고 있었는데 위장전입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사실 교장으로서는 학생의 위장전입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될 교장이 자기 집에 이제 누구 특정한 학생의 주소를 받았다는 자체가 교육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위장 전입은 예. 살고 있는 사람이 받아줘야 전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느냐, 친척은 아닐지라도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이제 한 예. 결정이고 교장 선생님은 받아만 줬느냐는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요, 학교 차원에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화여대의 하필 교장 선생님과 강경화 이화여고로 졸업한 강경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훌륭한 동문이니까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여기 옮기라고 했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은 예.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사학 비리로 조금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김재 변호사님, 이화여자대학교 졸업하셨죠? 앞서 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거짓말 의혹 그리고 이화여고 학교 측과의 어떤 모종의 연루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에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후보자 사퇴라. 예. 왜냐면은 저는 자꾸 변호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역추적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보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예. 이제 본인이 청와대에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 상상해 보자고요. 예, 그렇죠. 상상해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위장 전입을 했고 그것이 사실은 그 이화여고 교장 집이었어요. 그렇지만 예. 위장 전입 사실은 들통이 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은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신고를 한 거죠. 강 후보자가 청와대에 속였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딸의 국적 문제를 신고합니다. 예. 자진 신고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솔직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본인의 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숨겼어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숨긴 거다. 겉으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게 흔히 우리가 법정에서 많이 쓰는 소송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더 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작은 거를 먼저 던져서 그쪽으로 눈을 디스트랙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는 그런 수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 후보자가 굉장히 오랜 해외 생활을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직성에 대한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한번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어떤 예. 경우에도 용서를 거의 못 받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이런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요. 이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재 변호사님은 초강경 발언했어요. 강 후보자 사퇴하라. 사실 거짓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강경화 내정자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서 지금 유엔의 저 정도 특히 유엔이나 또 국제적으로 저 정도 인맥을 갖고 있는 외교관이 남녀를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또 반기문 이 총장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지금 구테우스 총장의 또 최측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과 같이 고려된 건데 문제는 이제 외국 생활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저거를 지금 본인이 다 했는지 남편이 대부분 여기서 예. 남편이 한 게 아닌지 그러면서 남편이 한 게 아닌지 예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아직 본인이 정확하게 소명을 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냐. 남편이 아내의 고등학교 동문 관계까지 하져가지고 집을 근로한다는 건 이제 개연성이 떨어지고요. 예. 편의했다고 하는 거는 개연성이 떨어지고 저는 이제 결국 청문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가봐야죠. 아직은 충분하게 본인의 해명이나 반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여성이라는 점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 아까 말한 대로 맞지 않거나 계속된 거짓된 발언이 나오면은 저도 이게 사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네,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군대 혹시 면제 받으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죠? 병장 제대했습니다. 세금 탈루하신 거 있습니까? 세금을 탈루할 만큼 재산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장전입 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하시네요? 왜 논문은 안 물어보세요? 논문 표절하신 거 있습니까? 그만큼 학력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지금 여당이지만 작년처럼 야당이었다면 예, 거짓말의 위장전입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간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여당 의원이잖아요. 그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이거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성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까지 가봐야 된다. 청문회라고 하는 장이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도덕적 기준도 하고요. 또 정책적 능력 혹은 그 사람이 그런 능력 그 자리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능력 문제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한다면 그 흠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거다. 그리고 국회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토크 지난번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끝났다 허니문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그랜드 디자이너를 지금 앉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도 없고 장관들도 없습니다. 다 차관들. 그것도 예.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 데리고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 무엇을 할래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랜드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선 실세라고 부르는 거였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협치라고 하는 건 쉬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곤욕에 빠뜨리는 것에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공백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여야의 협력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해야 되고요. 청문회 속에서 어떤 그것이 우리의 저울에도 올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위장전입에 만약에 거짓말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청문회는 통과할 수 없는 사유다라는 의견이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